잠이 안 와서 정말 미치겠다가. 안녕하세요. 건강한 라디오 36.5MHz DJ 권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항노화 연구소장 박민준입니다. 와, 소장님, 저는 항노화 연구소장이라 그래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젊음의 비결이 뭐예요? 저도 내일 모레면 이제 6학년인데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노화를 연구하고 실천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청취자분들도 건강한 라디오 잘 듣고 실천하면 젊고 건강한 외모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요. 앞으로 유익한 정보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에 검색창에 불면증이라고 치셨죠? 그리고 시계 보면서 한숨 한번 쉬셨죠? 저 알아요. 자, 오늘 30분 끝까지 들으시면 바로 잠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네? 아니, 소장님, 불면증 방송 준비하시다가 불면증 걸리신 거예요? 네, 제가 희생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해소된다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주무실 수 있는지 제가 못 잡음으로써 공감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우와, F시군요. 그런데 진짜로요. 요즘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이 말씀을 하세요. 젊을 땐 눕기만 하면 잤는데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죠? 바로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 말씀 하시거든요. 소장님, 이게 정말 나이 탓인가요? 나이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오, 소장님 오늘 좀 강하게 오시네요. 어제 못 주무셔서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를 짚어볼게요. 첫째, 왜 잠이 안 오는가? 둘째, 못 자면 얼마나 무서운가? 셋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수 있는가? 딱 좋네요. 이 세 가지만 알아가셔도 오늘 밤 달라집니다. 가보시죠. 소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것만 불면증인가요? 저는 그냥 잠 못 자는 거 다 불면증인 줄 알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불면증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아무리 누워도 잠이 안 드는 인면장애. 둘째, 겨우 잠들었는데 자꾸 깨는 수면 유지장애. 셋째,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못 자는 조기각성. 아하, 처음에 못 자는 것, 중간에 깨는 것,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 잠의 시작, 중간, 끝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 잠이 안 드는 게 문제예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두 번째, 세 번째가 확 늘어나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는 새벽에 자꾸 깬다. 아침 5시에 눈이 떠지더라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통계로도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홍콩에서 70대 이상을 조사했더니 3명 중 2명 이상이 불면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년층 절반 이상이 잠 때문에 고생하세요. 절반이요? 그럼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절반은 지금 이 시간 잠 못 자서 듣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인부터 가볼까요? 원인 첫 번째. 소장님, 나이 들면 몸속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 몸속 생체 시계가 날습니다. 생체 시계요? 몸 안에 진짜로 시계가 있어요? 제가 배를 눌러보면 째깍째깍 소리 나나요? 안 나요. 째깍 소리는 안 나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낮과 밤을 구분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걸 두 가지 호르몬이 조절합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밤이 되면 나와서 잠을 재워줘요. 반대로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 아침에 나와서 우리를 깨워줍니다. 아, 밤엔 멜라토닌 야간조가 출근하고 아침엔 코르티솔 주간조가 출근하는 거네요. 교대 근무. 비유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생체 시계가 낡으면 이 교대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밤 야간조가 낮에 나오고 낮 주간조가 밤에 출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낮엔 졸리고 밤엔 말똥말똥하고 완전히 거꾸로 살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더 겹쳐요. 하나, 햇빛을 덜 봅니다. 둘, 봐도 뇌로 전달이 잘 안 돼요. 셋, 그래서 멜라토닌이 적게 나옵니다. 소장님, 근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만 되면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녁 뉴스 보다가 꾸벅, 드라마 보다가 꾸벅. 아, 그 거실 소파 졸음이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함정이에요. 함정이요? 나이가 들면 생체 시계가 앞으로 당겨져요. 그래서 저녁 8시, 9시에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서 자버리면요? 그게 문제예요. 초저녁에 살짝 졸아버리면 정작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잠이 안 와요. 뒤척이다가 새벽에 또 일찍 깨버리죠. 아, 악순환이네요. 소파에서 조금 자는 게 진짜 잠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소파가 잠도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도 관여해요. 낮 동안 아데노신이 쌓이면 저녁에 졸리다 하는 잠 욕구가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 이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나이가 들면 몸이 항상 커피 한 잔 마신 상태랑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 커피를 안 마셨는데 카페인 상태라고요? 그럼 저는 커피를 왜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좀 더 드시면 더블샷이 되는 거죠. 어머, 커피도 안 마셨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몸이 이미 아메리카노 상태인 거네요. 이건 진짜 억울한 불공평이다. 억울하지만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생체 시계와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호르몬만 문제는 아니겠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나이가 들면 마음의 변화도 함께 옵니다. 대표적인 게 우울과 불안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불면증은 우울이나 불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아프기 전에 불면증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만난 60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사람 관계에서 크게 상처를 받으신 뒤로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잠 못 잔 날엔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잠으로, 잠 못 자는 게 다시 마음으로 끝없이 돌아오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수면제만 들여선 안 되고 그 뿌리를 함께 봐야 해요. 소장님, 몸에 다른 병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야간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거의 정비례해요.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그새 말똥말똥. 그 경험 다들 아시죠? 둘째,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코 심하게 골다가 숨이 컥 막히는 거요. 자도 피곤하신 분들 이걸 의심해 보세요. 아, 그 옆에서 자는 가족은 살아있는 공포영화 보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가족 불면증 유발자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갱년기 호르몬 변화, 만성 폐질환, 그리고 드시는 여러 약들이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탓이지 뭐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니까요. 정리하면 불면증의 원인은 하나, 생체 시계와 호르몬, 둘, 마음의 문제, 셋, 몸의 다른 병, 이 세 갈래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무서운 얘기 좀 해볼까요? 못 자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자,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잠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주 능동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술이요? 자는 동안 몸이 야근하는 거예요? 야근이 맞아요. 그것도 무급으로요. 깊은 잠에 들어가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근육 피로를 풀고 조직을 재생시켜요. 그리고 뇌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에서요? 뭔데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부가 작동해요.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까지 싹 씻어내는 거예요. 뇌에 청소부가 있다고요? 그럼 잠을 안 자면 뇌 청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쓰레기통 안 비우는 거네요. 딱 그 비유예요.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버드 의대 부속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2021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 2,600여 명을 5년간 추적했더니 하루 5시간 이하로 주무신 분들은 치매 위험이 2배, 사망 위험도 2배 높았습니다. 2배씩이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같은 논문에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습관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45%나 올라갔습니다. 잠드는데 30분. 그거 누가 봐도 흔한 일인데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잠 좀 늦게 드는 거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예요. 치매만이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가 함께한 유럽 대규모 코호트 연구, 화이트홀2 연구에서는 50대, 60대, 70대에 걸쳐 계속 6시간 이하로 잔 분들이 치매 위험이 30% 높았어요. 8,000명 가까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잠이 뇌 건강과 이렇게 직결돼 있는 줄은 몰랐어요. 뇌뿐만이 아니에요. 심장도요. 그리고 세포 노화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서 5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자는 분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짧았습니다. 텔로미어요? 처음 듣는 단어예요, 소장님. 세포 수명의 모래시계예요. 염색체 끝에 달린 보호 뚜껑인데 이게 짧아질수록 세포가 늙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모래시계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간다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잘 자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면이 최고의 안티에이징이네요. 비싼 크림보다 그냥 자는 게 낫겠어요. 맞아요. 미국 심장학회가 2022년 발표한 건강지표에 건강한 수면이 핵심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툴레인 대학이 영국인 13만 6천 명을 분석했더니 수면을 포함한 건강 습관을 잘 지킨 사람이 병 없이 사는 기간이 훨씬 길었어요. 13만 명이요? 그 많은 사람들 데이터가 다 잘 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잘 주무시는 게 몇 년을 버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소장님, 이런 무서운 얘기 들으면 오히려 오늘 못 자면 어떡하지? 하고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치매 얘기 듣고 더 뒤척일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 불안이 또 잠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위험성은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꿔보자는 동기로만 쓰시면 됩니다. 겁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섭지만 무서워하면 안 된다 알겠지만 모른 척해라. 아니, 이거 되게 어렵네요, 소장님. 그래서 오늘 해결책 파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진짜 핵심, 해결책으로 갑니다. 해결책은 크게 세 갈래예요. 하나는 생활 습관을 바꿔서 낡은 생체 시계를 수리하는 것. 둘은 운동, 명상,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 셋은 마그네슘이나 멜라토닌 같은 도구로 호르몬 균형을 거들어주는 것. 먼저 생활 습관부터요. 오늘 5가지만 기억하세요. 외우기 어려우시면 손가락 하나씩 꼽으시면 딱 5개예요. 소장님, 저 손가락 5개 맞아요. 준비됐습니다. 첫째, 아침 햇빛 15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에서 30분 눈으로 햇빛을 받으세요. 뇌에 지금부터 하루 시작이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 14에서 16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침 햇빛이 오늘 밤잠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단, 선글라스는 벗으세요. 직접 태양을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맨눈으로 태양을 응시하면서 이것이 나의 멜라토닌이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멜라토닌 전에 눈이 먼저 쉬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연광, 선글라스 없이 태양 응시는 금지.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늦게 잤어도 아침 기상 시간은 무조건 똑같이 헌법 제1조라고 생각하세요. 헌법 제1조요? 그 정도예요, 소장님? 그 정도입니다.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새벽 4시에 누웠어도 정해진 7시에는 일어나야 해요. 그건 좀 가혹한데요. 이틀만 고생하면 그 다음날부터 몸이 기억해요. 내 몸한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의 선생님. 그거 뭔가 멋있는데요? 셋째,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만.
침대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걱정도 하고 이러면 뇌가 침대를 깨어있는 곳으로 학습해버려요. 누웠는데 15분에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온다? 그럼 미련 없이 일어나 거실로 나오세요. 일어나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함정이에요. 뇌는 누워서 뒤척인 시간도 침대는 뒤척이는 장소로 기억해요. 차라리 나와서 은은한 조명 아래 책을 보다가 정말 졸릴 때 들어가세요. 이거 제 침대한테 좀 미안하네요. 그동안 침대를 걱정 공장으로 썼거든요. 침대한테 사과하고 오늘부터 수면 전용 공간으로 다시 계약하세요. 넷째, 자기 전 빛자극 줄이기.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TV의 밝은 빛을 꺼주세요. 그 푸른 빛이 멜라토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소장님? 안마 커튼이에요. 안마 커튼이요? 좀 더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비용 대비 효과로는 세상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수면 도구예요. 침실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 보세요. 가로등빛, 차 헤드라이트, 새벽 햇살 전부 차단이요. 다섯째, 낮잠은 20분 이내, 오후 2시 전에.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을 훔쳐가요. 꼭 주무셔야겠다면 오후 2시 이전에 딱 20분만 타이머 맞춰두세요. 20분 낮잠이요? 그 짧은 시간에 잠이 들어요? 파워냅이라고 하는데 20분 이내가 오히려 개운해요. 그 이상 넘어가면 깊은 수면으로 빠져서 나올 때 더 멍하거든요. 그래서 낮잠 2시간 자고 나면 더 피곤한 거네요. 인생의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 아침 햇빛 15분. 둘, 같은 시간 기상. 셋, 침대는 잠만. 넷, 자기 전 빛 차단. 다섯, 낮잠은 20분 이내. 완벽합니다. 이걸 수면 위생이라고 불러요. 이 5가지가 약보다 먼저예요. 소장님, 이것도 다 했는데 그래도 정 안 올 때는요? 그럴 땐 호흡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해볼까요? 잠깐. 다들 편하게 기대보세요.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호흡에 집중하면 몸이 이완되고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진짜로 조금 편안해지는데요? 방송 중에 졸면 어떡하죠? 여기서 주무시면 곤란합니다. 소장님, 흔히 잠 안 오면 운동해라 하잖아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있어요. 그것도 약이 아니라 몸으로 잠을 부르는 거예요. 2025년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퍼블릭 헬스에 실린 메타 분석인데요. 노인 3,900여 명, 50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더니 운동한 그룹이 수면의 질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불면 증상도 확 줄었습니다. 3,900명이요? 그 많은 분들이 다 운동하니까 잠 잘 왔다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무조건 세게, 많이 운동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저는 땀 뻘뻘 흘려야 밤에 골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격렬한 고강도 운동보다 중간강도 유산소 운동이 불면증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왜요? 고강도 운동은 심박이 확 오르고 지쳐서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져요. 반대로 30분 안팎의 가벼운 운동이 더 꾸준히, 더 안정적으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럼 헬스장에서 역기 들다 허리 삐끗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허리 삐끗하면 오히려 통증으로 잠을 못 자죠. 그건 진짜 역효과다. 제가 추천하는 건 빠르게 걷기예요. 특별한 장비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씩씩하게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소장님, 그럼 언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잠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왜요? 잠이 들려면 체온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떨어져야 해요. 자기 직전에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 있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잠들려고 운동했다가 더 깨어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저녁 8시 소파 꾸벅 시간 기억나세요? 아, 맞다. 드라마보다 조는 그 시간. 바로 그때 졸음이 오려고 하면 참지 말고 얼른 밖으로 나가 산책하세요. 초저녁 졸음도 쫓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소파에서 꾸벅 하려는 순간 운동화를 신어라. 이거네요. 딱 맞아요. 그게 오늘 밤 잠을 바꾸는 거예요. 자, 몸 얘기는 알겠어요. 머릿속이 안 멈추는 분들은요? 누웠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럴 땐 마음 챙김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근거가 탄탄해요. 블랙박사 연구팀이 2015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 자마 내과학에 발표했어요. 수면에 어려움 겪는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마음 챙김 명상, 다른 쪽은 일반 수면 교육을 받게 했더니 결과가요? 영상 그룹이 수면의 질이 더 크게 좋아지고 낮 동안 피로감도 줄고 우울감까지 개선됐어요. 명상 하나로 잠, 피로, 우울, 3마리 토끼를요?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그게 명상의 매력이에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가만히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났구나 하고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흘려보내는 게 쉽지 않던데요. 저는 흘려보내다가 또 붙잡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다 그래요. 생각이 오면 버스라고 생각하세요. 버스가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안 타면 그만이에요. 아, 생각이라는 버스에 탑승하지 않으면 된다. 그거 진짜 좋은 비유예요, 소장님. 요즘 유튜브에 명상 안내 영상이 많아요. 수면 명상, 마음 챙김 명상, 긍정 확언 이렇게 검색하시면 좋은 영상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소장님, 잠 안 올 때 음악 틀어놓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코크란 리뷰라는 가장 엄격한 의학 근거 모음에서도 확인됐어요. 취침 전 음악이 수면의 질을 유의하게 개선했고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머, 부작용 제로! 다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아무 음악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나고 박자 빠른 음악은 오히려 각성을 시켜요. 아, 트로트 크게 틀어놓으면 안 되겠네요. 트로트는 아침 기상 음악으로 쓰시고요. 밤엔 느리고 잔잔한 가사 없거나 조용한 음악이요.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곡이 최고예요. 어떤 장르가 좋아요? 클래식, 재즈, 자연소리, 뉴에이지 뭐든 들으면 아 편하다 싶은 거요. 판단 기준은 딱 하나. 들었을 때 트롯이 아닌 것. 소장님, 트로트 팬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낮에는 얼마든지 들어도 좋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중간 강도 가볍게 걷기. 둘, 마음 챙김 명상 또는 긍정학원 영상. 셋, 잔잔한 음악. 완벽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아세요? 전부 부작용 없고 돈 안 들고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든든해요. 소장님, 이제 마그네슘 얘기해 주세요. 약국 가면 마그네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종류가 많죠. 그 전에 근거부터요. 마그네슘은 코르티솔을 낮춰서 긴장을 풀어주고 멜라토닌을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카더라 얘기가 아니에요. 아바시 연구팀이 2012년 발표한 이중 맹검 임상시험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루 마그네슘 500mg을 8주간 드렸더니 이중 맹검이요?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환자도 연구자도 모르게 하는 가장 엄격한 방식이에요. 속임수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아, 철저하게, 공정하게. 마치 블라인드 오디션 같은 거네요. 딱 맞아요. 그리고 결과는요. 마그네슘 드신 그룹 잠드는 시간이 줄고 불면증 지수가 뚜렷하게 좋아졌어요. 혈중 멜라토닌은 늘고 코르티솔은 뚝 떨어졌고요. 호르몬 수치까지 바뀌었어요? 그럼 진짜로 몸속에서 수면 스위치가 켜진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제대로 드시는 법 3가지만요. 첫째, 종류.
시중에 흔한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배탈이 잘 나요.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권합니다. 성분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베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수면 마그네슘.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둘째, 시간.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셋째, 조합.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바나나, 우유,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아, 그래서 따뜻한 우유 마시고 자라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었군요. 할머니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논문보다 할머니가 먼저였죠. 할머니는 이미 수면 전문가셨던 거예요. 소장님, 그럼 약국에서 파는 멜라토닌 영양제는요? 수면 호르몬 자체를 먹는 거잖아요.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아주 시적절한 질문. 결론부터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왜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자체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해진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노년층에서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납니다. 웨이드 연구팀이 발표한 대규모 임상시험인데요. 55세에서 80세 불면증 환자들에게 서방형 멜라토닌 2mg을 드렸더니 잠드는 시간이 줄고 아침 개운함, 낮 컨디션까지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려 6개월 내내 드셔도 내성이 안 생겼습니다. 6개월을 먹어도 내성이 없어요? 수면제랑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수면제는 억지로 재우고 의존을 만들지만 멜라토닌은 부족한 신호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미국 가정의학회도 2021년 공식 리뷰에서 노인 불면증의 서방형 멜라토닌은 효과적이고 부작용은 위약 수준이라고 정리했어요. 그럼 이거야말로 수면 맞춤 영양제네요. 맞아요. 다만 3가지 제대로 드셔야 해요. 첫째, 용량은 낮게. 연구에서 효과 본 건 딱 2mg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더 잘 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용량은 다음날 몽롱함을 남겨요. 아, 수면제처럼 많이 먹으면 효과 세지는 게 아니네요. 둘째,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셋째,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혈압약,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좋은 거라도 내 약이랑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좋은 것도 무작정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에 맞춰서. 정리합니다. 서방형 2mg, 잠들기 30분부터 1시간 전까지 전문가 상의 필수.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네, 딱 하나만요. 잠은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달아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잠은 와라 와라 하면 가버리고 가라 가라 하면 옵니다. 청개구리네요, 완전히. 딱 그래요. 오늘 못 자면 어떡하지에 매달릴수록 잠은 멀어져요. 오히려 못 자면 좀 어때? 내일 더 자면 되지 하고 마음 놓으면 스르륵 옵니다. 그럼 소장님, 오늘 방송 다 듣고 이 내용 다 실천하려고 긴장하면서 누우시면 또 못 자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오늘 한 가지만 해보지 뭐. 이 마음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땐 조금 뒤척였더라도 아, 잘 잤다 라고 스스로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오늘 밤 더 좋은 잠을 만들어요. 소장님, 오늘 한마디가 참 마음에 남아요. 나이 탓이라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이요. 네, 우리 몸은 아직도 회복할 힘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몸이 다시 제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딱 3줄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니에요. 생체식의 마음, 몸의 병이 원인입니다. 둘, 못 자면 치매와 노화 위험이 2배.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셋, 오늘 밤부터 아침 햇빛 15분. 침대는 잠만, 잔잔한 음악 한 곡. 딱 이것만 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바른항로화연구소 박민준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 방송 들으신 보람이 있도록 저도 오늘은 일찍 자겠습니다. 소장님도요?
드디어. 어제 못 잔 거 오늘 갚을게요. 이자까지 붙여서 푹 주무세요, 소장님. 지금까지 건강한 라디오 36.5MHz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그리고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감사합니다. 한 문장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